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강 작가의 물길을 한국 문학 세계화에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높은 수준을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작가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쾌거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한국 문화의 오랜 수건이 풀리게 됐습니다.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나라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한강 작가는 우리 작가들 가운데 노벨 문학상이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노벨 문학상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맨 부커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을 수상하여 한국 작가 중 노벨 문학상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K-팝에 열광하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는 한국인 감독이 만들거나 배우가 출연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문학도 가세하여 한국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1922년 구루몽의 영어 번역본 출간을 시작으로 102년간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려온 노력이 맺은 결실이기도 합니다. 1968년 일본 작가 가이바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자극받아서 시작된 번역자 사업이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이청준, 이승우, 황석영, 신경수, 조남조, 정유정, 김혜순 등의 작품이 해외에서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거나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국 문학의 외연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김주혜 씨가 일제강점기 평범한 이들의 독립운동을 다룬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적 성취가 한 작가의 노벨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문학은 한류의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게 하는 원천 콘텐츠로서도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영화로 제작되고 소년이 온다는 폴란드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문학을 해외에 번역 소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과 일본에 한참 못 미치는 해외 한국문학 강좌 개설도 지원해서 고급 독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문학의 해외 진출은 수용자 집단의 관심과 평가, 적극 수용이라는 단계를 밟아 확산됩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도 각국의 대표적 문학상을 수상해왔고 그 배경엔 일찍이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학재단 등의 꾸준한 지원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여러 언어 번역가의 헌신적 도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작품이 좋은 평가를 얻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번역의 질입니다. 한강 작가가 세계적 작가로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한 계기는 채식주의자가 2016년 데바라 스미스의 번역으로 맨 부커 국제상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스미스 번역은 일부 논란은 있었으나 현지 독자의 맥락을 살린 번역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한강 이펙트가 형성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평가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강의 주요 작품들은 한국 문학의 활력과 위엄을 잃어가는 2010년 이후에 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가는 자기 주변의 이야기에 대한 세밀한 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와 사회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의 치유에 이바지하는 언어를 발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죽음과 삶에 대한 씻긴 곳에서 나온 우리 문학의 고유한 사유와 언어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국의 문화적, 언어적 전통에서 나온 깊은 뿌리와 현대적 언어가 만날 때 비로소 문학의 세계화 가능성은 열리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드디어 한국 문학의 언어가 세계 시민의 언어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강의 이번 수상으로 변방의 한국 문화가 세계로부터 당당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강을 비롯한 한국 작가의 성공 가능성은 일찌감치 점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원작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국어 작품이 미묘한 뉘앙스와 의미를 살려주는 좋은 번역이 없다면 이런 평가는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강의 경우 영국인 번역가 데바라 스미스의 공헌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문학의 우상은 이제 여러 말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수용 한계를 털고 세계 시장으로 우리 문학이 뻗어나갈 수 있게 대문이 활짝 열렸으니 세계를 더 환하게 밝히는 일은 한국 문단과 작가들의 몫입니다. 제2, 제3의 한강이 10월의 어느 밤에 오늘 같은 기적을 또 써주길 고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